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연준 의장이 말하는 미래 경제의 권력 이동이라는 주제로 현재 미국 고용시장과 함께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이 물론 암호화폐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채널이긴 하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이 행사에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미래 경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었던 제조업과 건설업이 붕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청년 취업은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있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한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9월 23일, 한 2주 정도 됐는데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주에서 이 연준 의장이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토론을 진행했고,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동시장에서 기술 역량이 없는 지세대는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술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고,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이 교육 시스템이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지세대 그리고 젊은 근로자들이 기술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노동시장에서는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기술을 보유하고 졸업한다면 오히려 더 나은 기회 그리고 훌륭한 선택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죠. 기술 역량을 갖춰야 하고 갖고 졸업을 한다면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뒤에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의 뿌리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 1990년대 시기에는 급속도로 산업화 시기가 오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사회에 왔을 때 많은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었었어요. 대학에서 받은 교육 덕분에 실제 기업의 기술 변화가 적응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불평등도 줄여나갔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 발전 속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 불평등도 심화되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완전히 이질적으로 벌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요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오로지 영어만 올인을 해서 이러한 것들은 기술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이후에 있어서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계속 주입식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회에 와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파월은 연준 의장으로 돈의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조절하고, 하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단순히 돈의 흐름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금리를 낮추고 돈을 아무리 푼다고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금리를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는 구조는 이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이 아니라 기술적인 것이 부족을 해서 고용이 안 되는 이런 구조적인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금리를 계속 내린다고 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 연준 파월 의장이 인식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이 고용률은 높은데 젊은 층은 실업이라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통계에서 실업률은 많이 낮아졌는데 이 G세대나 MZ세대, 이 2000년대생들의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결국에 이거는 AI 이후의 노동시장의 이중화 현상이고,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몸값이 폭등을 하고 그 외 인력은 점점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low hire, low fire economy라고 하는데, 결국 고용도 없고 해고도 없고 정체된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에는 이 AI가 나오면서 극단적으로 경제가 양극화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AI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특정 자본에만 돈이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AI 기업들만 시가총액이 급등하고 제조업이나 소매업 이런 서비스의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결국 나오면서 이런 제조업이나 소매 서비스 일자리를 결국 빼앗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당연한 산업순환이 아니라 AI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돈이 더 이상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 중앙이라는 것이 사실 노동을 전제로 한 소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노동이 무너지면서 금리 정책 자체가 무력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 격차가 생산성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건 또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클라우디아 골딘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연구를 인용해서 단순히 교육의 중요성이라기보다 교육이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경제 전체가 불평등해진다라는 것을 경고한 거죠. 경제가 좋은 미국은 그나마 괜찮아요.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AI 산업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 교육이 미국보다도 더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차를 낳는다는 거죠. 파월 의장은 금리로는 교육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 연준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는 미래 경제의 권력 이동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인데, AI 경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결국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술력과 교육 수준이 경제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통화 정책에서 경제를 바꿔왔던 그런 시기에서 넘어서 기술 정책으로의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준 의장으로서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상 철학적인 그런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 기술 역량이 없는 젊은 세대는 뒤처질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이 단순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서빙이나 서비스업 이런 것들은 점차 도태될 수밖에 없고, 단순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인데, IT 업계에서도 단순히 코딩을 짜고 만드는 것으로만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혁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이것은 구조적인 불평등이 계속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교육을 고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AI 시대 이후 경제 패러다임의 권력 교체 선언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교육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이러한 것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 부가가치의 중심은 공장에서 알고리즘으로, 그리고 기계에서는 코드로, 그리고 실제 토지나 땅에서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시기의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산이라는 것은 생산 설비가 아니라 지식과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국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사람,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사람,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거래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앞으로의 진짜 엔지니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식 기반 산업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지식 기반 산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일하는 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 콘텐츠 등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말하죠. 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와 우리의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고 제도는 아직 1980년대형이라는 거죠. 규제나 교육, 노동시장 모두 제조업 시대에 머물러 있고,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지금까지 선진국이 갔던 길을 빠르게 따라가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우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선진국이 갔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이 했던 이러한 모델은 더 이상 작동을 하지가 않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직접 다음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델이 지식 기반, 그리고 디지털 자산, 그리고 탈중앙화 경제의 혼합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이런 것은 단순한 산업 전환이 아니라 문명의 버전업,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단순히 배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 있는 이 사고방식을 바꾸는 그런 시대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 경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잘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속은 점점 낡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건설업은 더 이상 현재 인구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조가 흔들렸을 때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찾자.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산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웹3라고 하는 기술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웹3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웹3라고 하면 블록체인이나 토큰 그리고 암호화폐부터 떠올리지만 본질 자체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와 문화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왔던 기존의 웹 2.0, 웹2는 누군가가 만들어주면 내가 단순히 그냥 쓰는 그런 구조였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웹3, 웹 3.0은 내가 직접 참여를 하고 내 데이터와 결과를 내가 소유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코드를 배우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여와 책임을 다시 개인에게 돌려주는 문화로 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술을 젊은 G세대나 MZ세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장년층이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문화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는 이미 디지털에 익숙하지만 결정권을 진 세대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지세대는 소기의 경읽기를 하는 거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장년층이 디지털 전환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저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해도 결국 위에서 아우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이 늦어지고 있는 진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웹3는 거대한 역할의 재배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개인이 스스로 경제적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AI나 블록체인, 그리고 크리에이터 경제, 이 모든 것은 결국 중간 단계를 없애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개인과 네트워크 중심의 경제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 이게 제가 말하는 웹3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데이터를, 나의 창작물을, 나의 영향력을 어떻게 소유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가 두렵다면 멈춰 있을 수도 있고 조금씩 배우면서 새로운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금리를 읽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기술의 흐름을 읽는 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제 채널에서 진행 중인 웹3 초급자 과정을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이고 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풀어나갔습니다.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닫혀있는 태도를 열려있는 태도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게 지식 기반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아서 좀 색다른 영상, 그리고 한 번쯤은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봤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